자, 이번 시간에는 앞전에 만들었던 솔리드웍스 모델링 파일을 우리가 도면으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든 솔리드웍스 도면을 이제 CAD 파일로 불러와서 CAD에서 환경 설정하고 치수 입력하고 색상, 선 굵기, 선 종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CAD죠. 다시 CAD를 여러분들 띄워놓고요. 이제 조금 전에 작업했던 파일을 열기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열기 파일이죠. 기존에 작업했던 파일을 열기 하는데 조금 전에 작업했던 바탕화면에 지금 바탕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기죠. 아까 우리 파일 형식을 DXF로 저장했거든요. 그래서 파일 유형을 DXF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한 2D 도면이 2D 도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작업했던 솔리드웍스 파일이 CAD 화면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곧바로 작업하면은 제일 좋은데 이게 CAD 프로그램들마다 약간의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우리는 솔리드웍스에서 만든 이 데이터를 CAD로 작업할 수 있는 속성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변경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변경 작업이 필요한데 어떻게 변경할 거냐면 먼저 사용자가 형상을 전체 선택을 하고요. 자, 형상을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이 형상을 0번으로 일단은 지정합니다. 0번으로 지정하죠. 이 0번 지정이 제가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고 이후에 설명드릴 바로 도면층이죠. 자, 먼저 사용자는 전체 형상을 선택해 놓고 0번 도면층으로 지정을 합니다. 볼게요. 그죠? 전체 아무런 기능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쯤을 클릭하고 여기쯤을 클릭해서 선택한 이 영상을 지금처럼 0번으로 딱 클릭을 하고 그리고 키보드 ESC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한 이 부분은 전부 다 0번 도면층으로 옮겨졌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작업은 이제 우리가 소거합니까? 자, 소거라는 기능을 실행하죠. 자, 이 소거라는 기능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작업된 데이터만 남겨두고 작업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전부 다 지워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소거할게요. PU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엔터를 누르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모두 소거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쓰는 버전은 오토캐드 2018 버전입니다. 아마 오토캐드 2020 또는 2022 이렇게 버전에 따라서 이 화면이 살짝 다를 수 있거든요. 화면은 다르더라도 아래쪽에 있는 모두 소거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런 다음에 모든 항목 소거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처럼 이 버튼이 클릭이 안 되는 비활성화로 바뀝니다. 얘가 클릭이 안 될 때까지 계속 클릭을 해서 소거를 계속 해주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소거가 끝났기 때문에 얘가 이제 버튼이 클릭이 안 되죠. 이러면은 소거가 됐고요. 자, 창을 닫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거까지 했으면 그 다음 작업은 이제 전체를 다시 또 선택하고요. 자,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자, 사용자는 세도면을 하나 작성을 하고요. 세도면에다가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볼까요? 자, 사용자는 지금처럼 그죠? 이렇게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하고요. 볼까요? 전체를 선택해 놓고 얘를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전체를 선택해 놓고 컨트롤 C 복사하고요. 그죠? 다시 볼까요? 다시 ESC 누르고요. ESC 저는 두세 번 눌렀습니다. CAD에서 이렇게 전체를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하고 이제 복사거든요. 복사는 컨트롤 C입니까? 컨트롤 C를 눌러가지고 선택한 데이터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도면을 작성합니다.
여기 새로 만들기죠.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그냥 열기 버튼 하면 되는데 이 값이 기본입니다. ISO, 그죠? ACAD ISO.dwt라는 파일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하시고 열기 하게 되면은 새로운 도면이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솔리드웍스에서 만들었던 데이터를 이쪽으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여기쯤에다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도면을 붙여넣죠. 그러면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이게 솔리드웍스는 이 작업을 꼭 해야 되더라고요. 뭐냐면 위쪽에 보면은 그죠? 좀 확대해 볼까요? 위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현재 색상도 도면층, 그죠? 색상은 도면층이요. 선 가중치, 굵기도 도면층이고요. 그리고 선 종류도 도면층. 원래 얘가 기본 값입니다. 도면층, 도면층, 레이어. 이게 기본 값인데 사용자가 이렇게 형상을 선택해 볼까요? 보시면은 형상을 전체를 선택하면은 얘가 색상이 그죠? 객체가 다른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색상도 도면층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죠? 다시 볼까요? 키보드 ESC 누른 세로 다시 합니다. 형상을 전체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해 놓고 색상은 어떻게 도면층으로 바꿉니다. 선 가중치 굵기도 선의 굵기도 어떻게 쭉 내려와서 도면층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선 종류, 자, 선 종류도 사용자는 바이 레이어 이렇게 선 종류도 도면층으로 이렇게 레이어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키보드 ESC를 두세 번 눌러야 되거든요. 이 작업까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볼까요? 여기서 사용자는 먼저 전체 선택이죠. 전체를 선택해 놓고 어떻게 색상 또는 선 가중치 또는 선 종류, 자, 얘네들을 어떻게 전부 다, 자, 그죠? 도면층 또는 도면층 또는 레이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CAD에서 속성들이 입력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솔리드웍스 파일을 CAD로 불러오면은 이렇게 4단계 작업을 거쳐야지 솔리드웍스 속성을 버리고 CAD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이제부터 사용자는 CAD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또 명령어가 필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어떤 명령어 들어가죠? 그렇죠. 문자 스타일. 자, 문자 스타일 기능을 먼저 실행합니다. 자, 명령어는 스타일이고요. 단축키는 앞글자 2개를 따서 ST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뭐냐면 이제부터 CAD로 도면 작업을 할 때 입력되는 글자라든지 숫자에 대한 폰트, 글꼴을 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굴림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명령 입력에다가 ST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글꼴 이름을 우리는 굴림체로 잡아줍니다. 자, 굴림체 잡으실 때 위로 쭉 올라가면 위쪽에 이렇게 그죠?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위쪽에 굴림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굴림체가 그죠? 위로 쭉 올라가면은 굴림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골뱅이가 있는 굴림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스크롤바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지고 아래쪽에도 똑같이 굴림체가 있거든요. 즉 골뱅이가 없는 굴림체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굴림체가 바로 가로쓰기거든요. 골뱅이가 있으면 글자가 세로쓰기 됩니다. 그래서 굴림체로 폰트를 설정하고 적용 닫기를 누르면 일단 폰트가 결정되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폰트는 글자에 대한 굴림체, 숫자에 대한 굴림체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에 대한 굴림체, 숫자에 대한 굴림체 잡았으면은 이제는 치수를 기입할 거니까
치수와 관련되는 스타일도 우리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때 치수와 관련되는 스타일을 조정하는 기능은 바로 치수 스타일 D하고 엔터입니다. 자, D하고 엔터를 누르면 치수와 관련되는 속성들이라든지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안에 양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양을 일일이 다 세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반복 확인해 볼게요. 명령 입력은 D하고 엔터 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지금 우리가 치수를 입력하는 부분은 ISO-25라는 치수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얘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먼저 나오는 게 선. 자, 선에 대한 여러분들은 색깔만 바꾸면 됩니다. 치수선은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치수 보조선도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경되는 걸 미리 보기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자 탭에 가서 이제 숫자나 글자를 적을 때 글자에 대한 색깔을 우리는 노란색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문자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하면은 이렇게 치수가 기입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손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차 단위 가서 1차 단위의 소수 구분 기호를 쉼표가 아닌 여기서 마침표로 잡습니다. 마침표로 잡아야지 소수점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뜨거든요. 자, 얘가 기본값인 쉼표로 나오면 소수점에 대한 구분이 약간 애매모호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린 도면이 가공하시는 분들이나 제작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 할 수가 있고, 또는 그렇게 잘못 입력되게 되면은 불량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이렇게 마침표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부분에서는 선에 대한 색깔만 빨간색으로 바꾸고요. 다른 부분들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 탭에 가서 문자에 대한 색상도 노란색으로 바꾸는데 다른 거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1차 단위 가서 소수 구분 기호를 마침표로 잡아주는데 다른 거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고 닫기 누르면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이 설정됐고요. 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할게요. 자, 치수를 입력하는데 우리가 입력하는 치수는 선형 치수, 정렬 치수, 각도 치수, 반지름, 그죠? 반지름이라든지 또는 지름 치수, 이런 치수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기능은 어디냐면은 위쪽에 있는 치수, 이거 아니고요. 이 치수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옆쪽에 나와 있는 이 버튼,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볼까요? 클릭을 해서 선형이냐, 정렬이냐, 각도냐, 반지름이냐, 지름이냐, 여기서 사용자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치수에는 단축키가 별도로 있지 않거든요. 없습니다.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명령어를 일일이 선택을 하셔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형 치수는 어떤 거냐면, 선형 치수는 지금 그림처럼 사용자가 1번을 찍고 1번 포인트를 클릭하고 2번 포인트를 클릭하면 위쪽에 나와 있죠. 이렇게 위쪽에 나온 것처럼 선형 치수는 수평 또는 수직 치수를 넣는 게 선형 치수입니다.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수평 또는 수직 치수를 넣는 게 선형이고요. 두 번째, 자, 정렬 치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렬 치수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에 맞춰진 정렬되는 치수를 생성하는 게 정렬 치수입니다. 자, 세 번째, 각도 치수 볼까요? 각도 치수는 아마 기존에 많이 했듯이 서로 간에 평행하지 않는 두 선을 선택하면 두 선 사이의 각도를 입력하는 게 각도 치수입니다. 선과 선을 선택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반지름 치수는 사용자가 원이나 호를 선택하면 선택한 원이나 호에 대해서 R 값이죠. 이렇게 R자가 표시되는
반지름 치수를 입력하는 게 반지름 치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름 치수는 사용자가 원이나 호를 선택하면 그 원이나 호에 지름 치수 어떤 거죠? 앞쪽에 파이자가 들어가는 지름 치수를 입력하는 게 지름과 관련되는 치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수 기입 쭉 해볼까요? 자, 치수 기입을 쭉 하는데, 자, 치수 기입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앞전에 봤던 이 도면이죠. 자, 이 도면을 기준해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수를 입력하는데 먼저 선형 치수. 선형 치수에서 뭐 순서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포인트 클릭, 두 번째 포인트 클릭, 그리고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 하면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죠. 치수가 들어갔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치수 크기가 숫자 크기가 좀 작거든요. 자, 숫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는 이 숫자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치수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치수 스타일 D하고 엔터합니다. D하고 엔터하면은 마찬가지로 수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문자거든요. 문자에 가서 여기 문자 크기가 현재 2.5로 되어 있는데 저는 3.5 정도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즉 숫자에 대한 크기, 글자에 대한 크기를 3.5로 좀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고 닫기 누르면 어떻습니까? 숫자가 좀 커졌죠. 자, 추가적으로 계속 치수 기입할게요. 자, 치수를 입력합니다. 선형 치수를 입력하는데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 자, 그리고 한 번 더 그죠? 지금 치수를 입력하면은 명령어가 끝나버리죠. 명령어가 끝나는데 우리 앞전에 어떤 거 있습니까? 엔터를 누르면 앞전에 실행한 기능이 반복 실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엔터를 누르면 다시 선형 치수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포인트 클릭,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하면은 명령어가 끝나버립니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엔터 누르면 또 실행되죠. 그래서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 또 엔터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해서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20이라는 치수 볼까요? 이 20이라는 치수는 이렇게 양쪽으로 가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치수를 수정하거나 편집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자 편집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치수 편집도 같이 포함됩니다. 자, 편집하는 기능인데 어떤 기능이냐면은 dd, ed, it. 자, 단축키는 ed만 누르고 하면은 글자가 편집됩니다. 입력된 글자나 숫자를 편집하는 기능은 바로 ed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ed라는 기능을 잘 쓰지 않고요. 어떤 것 많이 쓰냐면 바로 편집할 글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바로 편집 모드로 넘어가거든요. 자, 확인해 볼까요? 사용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숫자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하면은 지금처럼 숫자가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앞부분에 갈로 입력하고요. 방향키 이용해서 뒤로 보낸 다음에 갈로 닫고 마지막에는 여기 빈 바탕. 자, 화면 빈 바탕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명령어가 끝나버리죠. 자, 편집을 다 했으니까 마지막에 엔터 눌러야 끝납니다. 그죠? 명령 입력이라는 게 완전히 끝난 상태죠. 이렇게 해서 치수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 우리가 중심선 안 그렸네요. 자, 중심선은 좀 이따가 그리고요. 자, 지금 바로 그릴까요? 자, 이 부분에 우리는 중심선을 표현해야 되는데 중심선이 현재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선도 어떻게? 우리는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중심선을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자,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저는 이 선이죠.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을 위쪽으로 간격 띄우겠습니다. 어떻게? 밑에 선을 위쪽으로 간격 띄우기. O하고 엔터해서
간격 띄우기 거리 20만큼만 띄울 겁니다. 엔터. 간격 띄우기 객체는 이 선이고요. 선택. 방향은 위쪽입니다. 클릭 하면은 간격 띄우기 20 됐고요.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끝났습니다. 다음은 여기 수직선도 간격 띄울 거죠. 그러면 이 선, 예를 들면 이 선입니다. 이 선을 예를 들어서 얼만큼 띄우나요? 요거를 30만큼 띄워서 여기다가 간격을 띄워도 되고요. 아니면 간격 띄우기 말고 어떻게 여기 끝점부터 여기 끝점까지 그냥 사용자가 선을 그려도 되거든요. 볼까요? L하고 엔터에서 어떻게 여기 끝점 클릭, 여기 끝점 클릭,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을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격을 띄우시든 아니면은 정확한 위치를 안다 그러면 지금처럼 선을 그려도 되거든요. 자, 다 됐으니까 다음은 자르기 할게요. TR 엔터, 한 번 더 엔터 한 다음에 요거 잘라내고 이거 잘라내면은 엔터, 요렇게 중심선도 같이 표현했고요. 그러면 이 중심선에 대해서도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어떻게? 선형 치수를 넣는데, 자, 여기 전부터 클릭, 이 점까지 클릭해서 이렇게 20 치수 넣고요. 다음은 아래쪽에 볼까요? 자,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치수 기입할게요. 엔터 눌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기입. 엔터 눌러서 얘부터 얘까지 치수 기입. 엔터 눌러서 얘부터 얘까지 치수 기입. 엔터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기입. 이렇게 치수 기입을 쭉 할 수 있고요.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어떻게?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반지름 치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 앞쪽에 R자가 붙는 반지름 치수를 넣어라. 그래서 원이나 호를 선택하고 치수를 바깥쪽으로 빼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치수 기입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는 지금처럼 CAD로 불러와서 문자 스타일부터 치수 스타일, 치수 입력하고 그리고 입력된 치수를 편집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드릴 명령어는 우리 했었죠. 자, 여러분들 다 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거? 바로 도면층이라는 부분을 실행할게요. 도면층에 대한 명령어는 레이어입니다. 단축키는 LA, 그죠? 단축키는 LA라는 기능인데, 자, 우리 도면층이라는 게 어떤 기능인지 한번 잠깐 체크를 한다 그러면, 자, 도면층은 뭐였습니까? 도면에서 뭐 색상이나 선 굵기나 선 종류에 따라서 얘네들을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분류할 때의 기준, 자, 분류할 때 기준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네, 저는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잠깐 볼게요. 자, 여기에 네. 자, 이런 유형대로 변경을 도면층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죠, 여기에 저는 잘못 눌렀네요. 저는 여기서 먼저 외형선, 사용자는 외형선이라는 도면층을 하나 만들 건데 이 속성대로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수문선이라는 도면층도 이 조건에 따라서 도면층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문자 도면층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중심선입니까? 이렇게 중심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면층과 그리고 가는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면층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이 도면층대로 도면을 분류 작업하면서 도면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도면층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을 생성하는 거죠. 다시 CAD로 와서 도면층에 대한 기능은 LA입니다. 그죠? 도면층에 대한 기능 여기에 LA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도면층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 쫙 떴고요. 이 창을 기준해서 사용자는 도면층을 이제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쭉 이렇게 좀 확대를 해 놓고요. 먼저 자, 우리가 가장 먼저 CAD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본적인 도면층은 0번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림을 그렸던 모든 그림은 0번의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앞쪽에 체크가 된 부분은 현재 0번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뭐 그 뜻이니까 요거는 따로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먼저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게요. 새 도면층을 만드는데 이름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외형선입니다. 외형선이라는 도면층을 만들 건데 이 도면층에 대한 색상, 자, 색상을 클릭해서 색상은 초록색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 바뀌었고요. 그리고 외형선에 대한 선 종류는 지금처럼 일반적인 선입니다. 그리고 외형선에 대한 선 가중치, 선 가중치를 클릭해서 선의 굵기는 아까 보셨던 0.5입니다. 0.5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외형선에 대한 도면층이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도면층을 또 만들게요. 지금 만드는 도면층은 숨어 있는 선을 표시하는 숨은선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선은 외형선인데 눈에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는 선을 우리는 숨은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숨은선을 만들 건데 이 숨은선에 대한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숨어 있는 선은 선 종류가 일반적인 선이 아닌 점선이거든요. 우리 CAD에서는 점선이라 그러지 않고 보통 은선 또는 파선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은선. 자, 숨어 있는 선이기 때문에 은선을 표시할 건데 은선은 바로 히든선이거든요. 그래서 선 종류를 클릭하는데 여기 보니까 히든이라고 등록되어 있네요. 근데 저는 이 히든선을 선택하지 않고 저는 로드라 그래서 히든선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로드 버튼을 클릭하는데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히든이라는 부분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히든, 히든 2, 히든 곱하기 2.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선 종류인데 선에 대한 간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히든 2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히든 2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히든 2가 등록되었거든요. 여기서 저는 히든 2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숨은선은 히든 2로 등록됐고요. 자, 이때 숨은선에 대한 선 가중치 굵기는 0.35입니다. 선택하고 확인하면은 0.35로 바뀌었고요. 또 다른 도면층을 만들게요. 지금 만드는 도면층은 문자. 자, 문자 또는 치수할까요? 문자나 치수가 들어가는 문자 도면층을 만들겠습니다. 이 문자 도면층은 색깔이 노란색이고요. 선 종류는 숨어 있는 선이 아닌 일반적인 선입니다. 그죠? 우리는 일반적인 선 가지고 글자 적을 거니까 확인했고요. 그리고 문자에 대한 굵기는 0.35입니다. 자, 새로운 도면층을 또 만들게요. 지금 만드는 도면층은 중심선입니다. 이 중심선에 대한 색상은 1번 빨간색이고요. 빨간색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중심선에 대한 선 종류를 클릭하는데 중심선은 바로 센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센터가 없습니다. 없으면 로드를 할 건데요. 로드에서 센터를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센터 2, 센터 곱하기 2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센터 2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센터 2가 등록됐고요. 등록된 센터 2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은 선 굵기, 선 가중치가 0.18입니다. 선택하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0.18로 바뀌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면층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지금 만드는 선은 가느다란 선이라 그래서 가는 선입니다. 가는 선은 빨간색인데 선 종류는 일반적인 선입니다. 확인. 선 굵기는 0.18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면층을 다 만들었고요. 도면층을 다 만들었으면은 이 창을 X 표시해 가지고 창을 닫게 하겠습니다. 얘를 X 해서 닫기 누르면 창이 닫혔지만 여기 위쪽에 도면층을 선택하면 우리가 만들었던 도면층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도면층을 그죠? 객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도면을 도면층대로 분류하면서 색상, 선 굵기, 선 종류로 구분을 짓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죠? 여기 아무런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아무런 명령어가 실행 안 된 상태에서 바꾸고자 하는 선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선을 선택해 놓고 선택한 선을 어디로 분류하죠? 가는 선입니까? 문자입니까? 숨은 선입니까? 외형선입니까? 중심선입니까?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그 클릭한 도면층 속성대로 가면서 형상이 바뀌어 버렸죠. 자, 바뀌었으면은 분류했으면은 키보드 ESC를 눌러가지고 완성합니다. 자, 또 볼까요? 사용자가 아무런 기능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고자 하는 형상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뭐 2개 이상 선택해도 상관없죠.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얘네들은 어떻게 가는 선이 될 거냐, 문자가 될 거냐, 숨은 선이 될 거냐 해서 해당되는 도면층을 클릭하고 키보드 ESC를 누르면 이렇게 객체가 변경이 됩니다. 같은 방법이죠. 형상을 선택해 놓고 아무런 기능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상을 선택해 놓고 이 형상을 사용자가 어떤 걸로 변경할 건지만 이렇게 클릭하면 그리고 ESC를 누르면 사용자가 작성한 형상의 도면층들이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분류를 하시면 되는데 자, 하나씩 분류하려 그러니까는 손이 너무 많이 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면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도면층이 바로 외형선입니다. 해서 저는 전체를 선택할 거거든요. 아무런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쯤을 클릭하고 여기쯤을 클릭해서 전체를 다 선택해 놓고 이 모두를 전부 다 외형선, 전부 다 외형선으로 바꿔버립니다. 외형선 클릭, 그리고 키보드 ESC. 이렇게 먼저 전부 다 바꿔놓고 이제 하나씩 변경할 겁니다. 어떻게? 이 선이죠. 이 선과 이 선은 어떤 선인가요? 그렇죠. 이 두 개는 바로 중심선입니다. 그리고 키보드 ESC. 자, 지금 중심선을 선택했는데 중심선처럼 안 보이죠. 왜냐하면은 이 선이 너무 짧아서 중심선을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심선 변경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선도 중심선이거든요. 선택하시고 얘를 중심선 선택 키보드 ESC 했고요. 그리고 우측면에도 보면은 여기 중심선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중심선이 없네요. 중심선이 없으면은 사용자가 선을 별도로 그려도 되고 간격 띄우기 할까요? 자, 저는 간격 띄우기 할게요. 5하고 엔터. 5하고 엔터에서 간격 띄우기 하는데 그때 거리값 10을 입력하고 엔터. 객체 선택이죠. 그래서 이 선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클릭. 자, 선택이죠. 간격 띄우기 다 했으면은 엔터. 이렇게 해서 간격을 띄웠고요.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하고 어떻게 요것도 중심선입니다. 선택 키보드 ESC.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으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 선입니까? 자, 이 선을 선택하는데 이 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선이죠. 그래서 선택하고 숨은 선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 ESC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분류가 됐고요. 아직 우리가 분류 안 한 게 있죠. 어떤 겁니까? 그렇죠. 치수 요거랑 이거랑 요거랑 그죠? 이거랑 얘네들이죠. 요거 이거 이렇게 치수를 쭉 선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를 선택해 놓고 사용자가 선택한 치수는 도면층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문자로 가라. 문자 클릭. 그리고 키보드 ESC 누르면은 이렇게 도면층들이 분류가 됩니다. 자, 분류된 다음에 자,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자, 도면을 다시 보면 이 도면에는 중심선들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조금씩 빠져나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심선을 바깥쪽으로 빼는 기능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심선들을 바깥쪽으로 빼는 기능은 바로 길이 조정. 자, 길이 조정이라는 기능이고요. 명령어는 LENG, THEN, 랭덴이고요. 단축키는 앞글자 3개만 따서 LEN입니다. 자, LEN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바로 DE라는 기능을 실행할 거거든요. 볼게요. 자, 먼저 길이를 조정합니다. 어떤 길이? 이 중심선을 바깥쪽으로 조금씩 빼는 기능입니다. LEN, 엔터. 그리고 이때 DE라는 게 바로 증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DE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얼마만큼 선을 뽑을 건지 물어보는데 저는 보통 한 3 정도 길게 뽑아내라 3 입력하시고 엔터를 하니까 객체를 선택하라 그러죠. 어떻게? 여기를 클릭하면은 클릭한 방향으로 3이 빠져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은 3 늘어났죠. 여기를 클릭하면은 3 늘어납니다. 또 여기를 클릭하면은 3이 늘어나죠. 이렇게 선들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위를 클릭해서 3 늘렸고 아래쪽을 클릭해서 3 늘립니다.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얘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연장한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전반적으로 도면이 완성되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도면이 너무 이렇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형상을 이동하는 거. 자, 이제 형상을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기능 바로 무브입니다. 단축키는 M하고 엔터. 이제 물체를 옮기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볼게요. 사용자가 M하고 엔터. 물체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라. 그래서 나는 얘부터 얘까지 선택했고요. 선택을 다 했으면은 엔터를 하니까 이동시킬 기준점을 찍으라 그러는데 저는 기준점을 대충 요거 찍을까요? 기준점을 여기 찍겠습니다. 기준점을 딱 찍으면은 물어보죠. 두 번째 점. 그래서 옮길 점은 대충 여기쯤입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물체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M하고 엔터. 옮길 물체를 선택하라 그러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했고요. 선택 다 한 다음에는 엔터. 그래서 기준점은 대충 뭐 여기 찍을까요? 여기를 클릭하고요. 어디로 옮깁니까? 자, 이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지금은 수평 방향으로 F8번 눌러놓고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옮깁니다. 다음은 위에 거 볼까요? 다시 엔터 눌러서 이동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얘부터 얘까지 선택했고요.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기준점 찍을 건데 기준점은 대충 이번에는 요 빈바탕 여기 좀 찍을까요? 클릭하고요. 옮길 점은 현재 F8번 직교 모드 F8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 방향 수직으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직 방향으로 대충 여기쯤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옮겼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그림을 안쪽으로 옮길게요. 다시 엔터 쳐서 무브 이동합니다. 이동시킬 객체를 선택했고요. 클릭 선택했고요.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기준점은 대충 여기를 클릭하고요. 자, 지금은 얘는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옮길 필요 없거든요. F8번 꺼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대충 위치를 잡은 다음에 클릭 하시면은 첫 번째 도면에 대한 CAD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AD 작업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